바닷가. 이거 어려워요. 신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예전처럼 절대 복종은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스스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해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천도로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하나 돼서 살려는. 그게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대인자는 생명의 질서를 이해한 큰 사람은, 이해해서 사는 큰 사람은, 대인은 여천지합기덕하며 하늘과 땅과 덕을 함께하며, 하늘과 땅은 온 존재를 낳고 살립니다. 일월 합기명하며 해와 달처럼 실상을 혼이합니다. 사시 합기사하며 사시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태가 오면 탁탁탁 맞춰서 합니다. 귀신 합기 기륭하여 귀신처럼 분명 시빅전의 저자는 귀신 인정합니다. 약화시키고 있어요. 귀신처럼 길과 흉을 탁 알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선천유천불이하며 이 때보다 앞서서 하는데도 하늘 때를 어기지 않으며 후천이 봉천시라 하늘 때보다 뒤에 하는데도 그 천시를 딱 받들어한다. 봉천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농사가 제일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기를 아냐 그러면 농사는 말 그대로 철이니까 그때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금 앞서고 조금 뒤설 수는 있잖아요. 이게 시중이에요. 딱 가는 건 중정이고 조금 여유 있어요. 시중에. 중에 이중성. 이런 식으로 와요. 계사전의 작전은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요. 인류 문명사 똑같습니다. 서양의 4대 성인 구조가 같아요. 근데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는 신이, 그러지 않은 데서는 인간이 갑니다. 소크라테스랑 공자랑 신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길을 주창하거든요. 제일 혁명하는 부처님입니다. 신을 부정하니까. 그런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인합의를 인간의 주체성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소수만 그러죠. 다수는 다 신의 시절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이분이 1900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서양은 신의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소수는 그렇게 나와요. 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쉽지만 건너뛰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런 상고, 중고, 하고 시절에 인류 문명에 보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 시절에 남아있는 것들이 피라미드 남아있죠. 거기에 글자가, 종교관이, 사회가 다 들어있죠. 역시 이 시절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1700년 BC 다 이 시절이에요. 주역 이 시절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더 내려오면 철학적으로 되는 우파니샤드 다 이 시절이에요. 똑같아요. 그리스 로마신 똑같아요. 근데 천지인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역만으로 주역을 보는 시절은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역의 전모가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자, 이 서역을 이제 주역으로 한번 돌아오면요. 크게 서역을 역경, 역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경은 주역 본문이고 역전은 주역 풀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유학에서는 이걸 말했습니다. 성경현전이라. 성스러운 사람, 진리를 꿰뚫어서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경은 글은 글인데 좌표입니다. 불변의 원리를 글로 드러낸 걸 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경도, 위도. 좌표는 두 개입니다. 경도와 위도. 제일 근원은 경도입니다. 제2 원리가 위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맞아요. 불교도 맞아요. 근데 기독교가 유감스러운 게 수직 질서가 더 강해요. 수평 질서보다는. 이제 기독교가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수평과 수직이 같이 이렇게. 다 상징이 싹 같아요. 이게 채, 이게 용, 중정, 시중입니다. 그게 맞아떨어지는 게 중입니다. 채만, 용만 중환입니다. 채용이 하나 되는 그 자리. 중이죠. 그러니까 그걸 꿰뚫는 거거든요. 복판을. 그게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 현전. 현이는 그 길을 가고 희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주역은 원문인 역경과 그걸 풀어 설명한 역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경은 짝대기 6개로 되어 있는 이걸 대성꾀라고 그럽니다. 6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 크게 판단해서 설명한 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 낱낱에 대해서 풀어 설명에는 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은 상징 체계인 괴와 언어 문자 체계인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이런 체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역이 매력 투성인 겁니다. 상징만 있으면 보편성이 떨어집니다. 문자가만 있냐 그러면 갇히기 쉬워요. 근데 이 두 개를 보완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상징과 부호와 문자 체계가. 이게 여기서 무궁한 창발적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보편성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 괴는 저는 복희씨가 64개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아까 계사전 거기에서 복희씨가 왕천하할 때 해가지고 주역을 가지고서 세상을 조리했다. 그 우리 사님께서는 12사해라고 그 뒤에 12가지 사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사님께서는 그것을 사회 현상으로 본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복희씨가 이렇게 한 다음에 왕천하잖아요. 예전에 신분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천건, 중지곤이 제일 앞에 있는데 검깨와 공깨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대요. 검깨는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깨는 터져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검깨예요. 이렇게 된 것, 공깨예요. 주역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죠. 자, 관계가 있다 보면 몸이 있기 때문에 작게는 먹거리요, 크게는 경제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64개 중에서 활외서합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씹어 합해야 됩니다. 활외서합. 근데 그렇게 보다 하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활외서합계는 보면 전부 죄와 형벌의 문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태를 크게 구체적으로 감론을 써놓은 게 64개 괴사 384요 효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10익전에 비하면
역경은 상수, 점의 성격이 강합니다. 상수와 점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주역은 원래 독서다, 점치는 책이다. 근데 왜 어떻게 이런 책이 있는가? 지금 연구 결과로는 한 사람이 그냥 쭉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점친 사례들을 갑골문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은 상수, 점이 좀 강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완전히 교회의 관점을 바꿉니다. 왜 이 사태에 이렇게 나왔고 결과가 이랬을까? 정해졌을까? 관계 맺길까? 두 가지가 동시인데 그 중에서도 관계 맺기가 더 50일인 것 같다. 이게 10익전 역전입니다. 그래서 역전은 의리, 덕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는 불변의 원칙이고 의는 이 상황에 가장 합당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체득해가지고 여기에 관계 맺기에 구현해 나가는 게 덕입니다. 주역은 역경의 상수점과 미래의 측과 어떻게 내가 이걸 관계 맺어가지고 스스로 이걸 해 나갈까 하는 10익전에 의리, 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동양학자들이 주역에 마지막 올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만 다뤘다면 올인 안 합니다. 주역 10익전에서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3회 구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했는데 성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에 움직이면 각각 존재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존재들한테는 다 성과 명을 올바르게 다 부여했다. 각정성명이라. 요 말을 하거든요.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 그래서 보합, 태화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삶을 구성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취하고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하나로 아우르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고 있는데. 그게 태화예요. 크게 하나 되게 한다. 근데 관계를 만나면 아까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에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깨뜨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보합. 다시 이것을 깨뜨려진 것을 다시 깨뜨리지 않도록 외부 것을 내 스스로 깨뜨리는 것을 늘 막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깨뜨려졌으면 원래로 결합시켜요. 보합, 태화야. 내 이정 하나니라. 대부분 이걸 대화라고 읽는데요. 저는 태화로 읽습니다. 뭐냐? 성명을 딱 하나로 하는 거예요. 분열된 성명을. 내 이정 하나니라. 마지막 실천은 뭐냐? 정도로서 하는 게. 시중지도로 하는 게 이롭다. 내 이정 하나니라. 딱 의리로 가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시간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각각의 역경과 역전의 가지수, 특성을, 관계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건너뛰겠습니다.